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 2탄에 속하는 기혼과 일교차를 위주로 한 심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듯이 우리는 유전적 배경 하에 누구나 다 먹고 움직이고 그때그때 감정을 다스리면서 순간순간 어떤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이 좋고 싫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맞았을 때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중에 한 10% 정도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여름과 한겨울은 이런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온과 일교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의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질병에 있어서는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꼭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당뇨, 혈압, 고지혈증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무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젊은 분들도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고 현명하게 이번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질병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60, 70%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흡연이나 과음이 문제가 되고, 또 비만이나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있는 부분이 좀 더 혈관계가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뇨병과 오늘 말씀드릴 고혈압 부분, 또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에는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는 걸 꼭 지키는 게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보여드린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당뇨약을 먹느냐 아느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의 40%, 50%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번에 문제가 되는 게 가족력이긴 한데, 남성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우리가 질병으로 보는 것 중에서는 혈압이 남성에 있어서 18%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여성에서는 24%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혈압이 여성에서 좀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담배 같은 것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 비중이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팩터로 따지면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70세 이상, 75세 이상이 되면 워낙이 이 나이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어요. 나이가 들으시면 이미 혈관이 조금 노화가 돼 있고 약 드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영향이 적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소로 어떤 측정치, 혈압이나 혈당이나 비만도나 이런 거에 하나의 측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우리가 쟀을 때 높은 혈압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위아래 혈압이 있으면 높은 혈압에 속하는 수축기 혈압이 남녀 모두 1 증가할 때 1% 증가시키니까, 사실은 수축기 혈압이 10mmHg가 증가한다고 하면 10% 정도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수축기 혈압 상승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혈압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참, 겨울철 혈관 건강 예방을 위한 3계명 이전에 근본적으로 기온이 1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추워갖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이 힘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빨리빨리.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심장에서 뿜어내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온 1도가
떨어질 때 보통 한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상당한 정도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온이 하루 전에 비해서 낮에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졌거든요. 갑자기 추워진 날이요. 그런 경우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은 아주 추운 날들에는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아주 고령이 아닌 중년 이상의 분들은 날씨가 추운 그날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지만, 고령자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조금 풀리는 날,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좀 이완되고 활동을 좀 하게 되는 날, 그날 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파가 계속될 때뿐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해질 때도 75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을 너무 풀지 않는 형태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뇌혈관 질환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3시간 정도, 그때까지 병원에 방문하셔야 별 문제 없이, 합병증 없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심혈관 질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서 2시간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심혈관 질환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매일 그 신문지상이나 매체에서 볼 때 보면은 누구나 다 심폐 CPR이라 그러죠. CPR을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시간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쓰러지시는 분의 맥박이 안 만져진다던가 의식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CPR을 하시는 게 심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이라 그래서 심폐 구조하는 그런 누르기를 해야 되겠죠. 가슴 누르기를. 자, 이제부터는 겨울철 혈관 건강 예방을 것 중에서 운동을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썩 권하지는 않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고 학생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또 원래 운동선수다 이러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운동 시간을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는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적어요. 약간의 운동을 하시다 마시다 그러시지 불규칙하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이러기 전에는 운동을 이렇게 늦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꼭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기보다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겨울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유산소 운동은 좀 더 짧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데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는 상황이 되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차가워진 상태에서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압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보다는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 같은 거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해서 긴장도를 잡고 그리고 어지러운 걸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권유사항이었는 반면에, 겨울에는 외부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춥고 그 다음에 근육에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추운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이 확 조이면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실외의 강한 근력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볍게 뭐를 돌리거나 이런 거는 보온을 잘해서 하시는 거 큰 문제는 없겠지만, 따뜻한 시간에 가급적 근력 운동은 실내에서 하시는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평상시보다는 20-30% 감소시켜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를 안 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젊은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의 분들은 음식 섭취 없이 근력 운동을 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는 게,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이 갑자기 펌핑되는 순간에 심장이 지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혈액을 확 막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끼니 중 어느 끼니도 아주 가볍게 드신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봄, 가을이 비만을 조절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내에서 운동하면서 비만 조절하는 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반면에 계절이 겨울로 오는 상황에서 50대 이상, 55세 이상의 분들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려고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하고 또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되는 순간에 남성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감염의 위험, 또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요. 가급적 겨울에는 체지방을 지나치게 빼려고 지방질 섭취를 완전히 줄이고 또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끼니를 가볍게 먹거나 안 먹고 뭐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드시지 않고 넘기신 상태에서 지나친 활동, 근육량, 뭐 드는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체중 감량을 피하는 게 좋겠고 저희가 지방이 아시다시피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겨울에는 이 아주 비만하셔서 꼭 체중을 빼야 될 무릎의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도 5 내지 10% 이내로 체중 감량을 굉장히 가볍게 하시는 경우가 좋겠고 그리고 보통은 겨울에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체중이 감량되는 게 아니라 늘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몸이 찾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체중이 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가 체중이 평생 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체중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재는데 한 2kg, 1.5kg 정도 늘면 약간의 칼로리 조절을 하셔서 일상적인 생활은 그대로 하시는데 약간 한두 숟가락 정도 좀 줄여 먹는 끼니를 만드셔서 그래서 늘렸던 걸 다시 줄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이 경우는 보통 젊은 사람 60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약간 줄여도 괜찮겠지만 고령자는 사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는다기보다는 음주라던가 또 마시는 거에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느는지도 모르고 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체중이 느는지 한번 또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 음식 섭취가 조금 적고 단백질 섭취가 적은데 조금 움직임이 조금 많으면 심장이 지치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체중이 느는 거니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경우에 속해서 그건 검토해 보시고 단백질이나 이런 걸 조금 늘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혈관 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온선도 조금 적게 또 근력 운동은 과하지 않게 음식 섭취 없이 하지는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지나치게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 것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방 얘기를 지금 했죠. 피하지방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친 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반면에 내장지방은 사실은 몰아먹는 것 그리고 또 저녁에 많이 먹고 그냥 주무시게 될 때 이럴 때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식을 피하라는 거 하고 몰아서 과식하는 경우를 만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오는 그 순간 중에 하나가 한겨울에 회식하시고 이 바깥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실 때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과식을 하셨을 때 특히나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류 같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양념 같은 것도 많이 돼서 몸이 좀 힘들어하는 음식을 많이 드신 다음에 찬 공기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워낙이 좀 위험이 있었던 분들은 어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소식은 피하고 그리고 폭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겨울철에 조금 현명하게 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보다는 고기류 생선류 조리할 때 그냥 데치거나 이렇게 굽기만 하기보다 오일을 조금 사용해서 하시면 아주 기름진 고기류나 생선류 빼고는 오일을 조금 늘려서 드시는 게 좀 더 맞는 계절이고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포화지방 섭취 줄이기. 지금 그림에 보듯이 왼쪽에 있는 건 연어니까 불포화지방이 많은 생선류가 되겠고, 제가 약간 오일이나 기름진 음식을 겨울에 조금 드시는 게 좋겠다. 특히 마르신 분들은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연어 같은 거 드시면 좋겠고, 오일류를 조금 더 식물성 오일류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그림에 하얗게 상온에서 딱딱하게 고체처럼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은 겨울에는 조금 줄여야지 추운 계절에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굳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어서 꽃등심, 갈비, 곱창, 내장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마르고 또 마른 상태에서 나이 들어가시면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식사 별로 적게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채소류나 열량이 없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이 아프기가 쉽습니다. 겨울에 특히나 집안일 같은 거 조금 하시면 온몸이 아프셔서 잠 주무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름진 것을 싫어하시는 경우는 견과류라든가 올리브오일 등, 올리브오일 같은 거 한 작은 한 티스푼 정도, 이게 이제 한 티스푼 되면 23g 정도 되기 때문에 200칼로리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는 분은 반 해서 100 이렇게 간식같이 드시면 걔가 그냥 그대로 지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열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몸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금 아프신 거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못 드신다고 하더라도 액상은 좀 드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액상은 당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지방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사실 오일류는 조금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기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샐러드에 이제 오일 넣어서 먹는 것처럼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소식 피하고 과식과 폭식이 되는 거, 불규칙하게 폭식했다가 안 먹었다 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불포화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일류 같은 식물성 오일류를 조금 늘리고 상대적으로 고기류나 고형 성분이 있는 것들 조금 줄이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나 모든 병의 위험에 있어서 담배를 피는 것과 영양 전체가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비만하고 음식 먹는 영양 전체를 합해서 한 30%를 잡고요. 그리고 담배에 의한 영향도 그 정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배가 음주보다 보통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 추운 때 과음을 해서 피가 많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제 피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이 소모가 많이 늘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이유로건 몸에 혈액이 빨리 도는 상태가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대사 속도가 빨라서 빨리 돌거나 음주를 많이 해서 피가 빨리 돌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가 되거나 운동을 뛰기를 해서 빨리 돌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거는 기초대사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모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음주하시면서 안주를 많이 드셔갖고 비만하신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안주 같은 거 별로 잘 안 드시면서 음주를 과음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알코올릭스라 그러죠, 흔히 우리가. 그런 분들은 거의 말랐죠. 많이 마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라는 게 그렇게 소모적으로 이 영양분은 없이 열량을 소모적으로 소모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기도 열량이 있지만, 그래서 그 날은 잘 모릅니다.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는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피가 잘 도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에너지를 쓰는 거, 뭐 근력을 기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얘가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면서 훨씬 온몸의 장기가 제의를 잘 할 수 있게 또 굳었던 피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음을 한 날은 잘 모르는데 그 다음 날 대부분 중풍이 오거나 또 어떤 어택이 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 담배보다 어떻게 보면 과음, 과식, 밤에 그걸 같이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때가 연말 연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식하기 쉬우신 때인데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아직 의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모든 입원이 조금 빅5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의들이 있는 곳은 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좀 익숙해져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방어하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방어하는 게 익숙해져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이제 또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 전에보다 스파트를 못 받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저희 이제 이 교수들은 내년을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요. 그래도 마지막 연차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저연차가 거의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학생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아마도 만약에 뭔가가 바뀌거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겨울에 특히나 조금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활하시면 더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트라우마에서는 자유롭지 않고요. 갑자기 생기는 병은 다른 질환이 없던 사람도 생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어쨌든 지금의 이런 여파는 아마 전문의가 상당히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도 몇 년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 가장 지금 왕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명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금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거 어느 누구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나이 드시건 나이가 안 드시건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목 있는 부분 놓치지 마시고 머리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때가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요. 손발이나 머리 부분도 보온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새벽에 꼭 운동을 하시는 거를 계속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했다고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갑자기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빼서 몸이 어떻게 보상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는 가급적 실내 운동을 위주로 생활하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라이프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부정맥 이런 걸까요? 잠깐 그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맥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정맥이 의심되는 경우는 하루 종일 심전도를 체크하는 거를 달고 지내도록 합니다. 생활하도록. 그래서 보면 그때 부정맥들이 몇 회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유의미하게 생각이 안 들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뛰는 느낌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탁 먹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다시 뛴다든가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맥박수가 낮고 증상이 있지 않으면 조금 두고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은 살펴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나이가 몇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심전도 봐서 맥박수나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겨울님은 겨울 운동이 살 잘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겨울의 운동이라는 게 에너지 소모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날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날씨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 운동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살이 잘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쓰는 열량과 또 혈압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몸이 그거에 대한
순환 속도가 결정되는 거하고 어떤 밸런스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월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고요. 연령에 따라서 다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 운동이 살이 잘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웠다 더웠다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감염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은 있겠습니다. 컴스님 뵈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 눈꺼풀만 그러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뇌혈관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뇌혈관과 연관되어 있는 거는 아이 기가 더 쉽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때는 눈 주위의 혈관이 강하게 수축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그게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끔 쉴 때가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쳐서 그게 풀린다던가 그래서 그때 혈류가 이게 확 빨라지면서 그때 혈류가 빨라지면 그거를 떨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떨리는 거고요. 만져보면 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과로에 따른 거라서 눈 주위를 조금 잘 풀어주고 이런 거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질병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나오는 눈을 관할하는 신경하고요. 또 여기 신경하고 혈관이 가는 부위가 살이 빠지거나 이럴 때 그 사이 간격이 잘 유지되다가 살이 빠져서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서 혈관에 혈류가 지나면서 이렇게 뛰는 거를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떨리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금 떨렸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지가 않고 사람이랑 눈을 똑바로 뜨고 일상생활 할 때도 떨릴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래서 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뇌혈관의 어떤 혈관성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헤미페이셜 스패즘이라고 해서 이제 반쪽 얼굴이 경련을 한다. 이런 그 진단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신경과 혈관이 같이 지나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부닥쳐서 옆으로 스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은 그냥 또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생활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해결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 뵙겠습니다. 가끔씩 러닝하는데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서 호흡기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실내 운동으로 바꿔야 할까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기도에 자극이 되고 기도를 살짝 막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불편하시고 기도의 자극으로 인해서 기침하시고 조금 소리가 들리는 호흡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거는 또 뭐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제크님 보면 추우니 지방 음식이 생각나서 소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고 있어요. 하루 50g쯤은 괜찮을까요? 매일 먹는 건 아닙니다. 50g이 소고기 양이죠? 근데 소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둘 다 포화지방인데요. 기름이라도 불포화지방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올리브 오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발연점이 낮아서 좋지는 않지만 포도씨유라든가 뭐 카놀라유라든가 이런 거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0g은 보통 저희가 하루에 100g 이상 붉은 고기를 먹는 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50g 정도, 한 끼니에 50g 정도의 고기는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요. 오영도님, 치즈는 어떤지요? 치즈를 좋아해서 매일 먹어서 여쭙니다. 치즈도 포화지방이죠? 그래서 매일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많이 드시고 치즈만 드시고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고 치즈, 우유 이런 거가 다 섞이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겨울 쪽은 조금 줄여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서춘희님, 저는 음료도 못 마시는데요. 왜 혈관이 안 좋은지요? 60대 여성입니다. 뇌 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뇌경색, 뇌추혈, 뇌수두증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뇌출혈,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 뇌수두증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뇌출혈이 또 올 수도 있는지요. 네. 뇌출혈이 왔다고 안 오고 이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거가 뭐 영원히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모야모야는 조금 다른 질환이죠. 제가 익숙치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만성 질환에 해당하는 뇌경색이 아니겠죠. 이거는 아마도 이 유전적으로나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거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진료보시는 선생님과 좀 더 상의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혈관이 좋은 방향으로, 혈관이 건강한 방향으로 생활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쁜 거 안 먹고 그러는데 혈관이 나쁜 경우는 음식을 너무 덜 먹고 또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할 정도로 무리하시거나 생각을 길게 하시는 거, 이게 혈관은 좋지 않습니다. 혈관은 막혔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그러기 쉬운 혈관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지만 혈관을 계속 조이는 그런 긴장 상태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아서요.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고 그냥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자꾸 불안하시겠지만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면 혈관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혈관 질환과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보면 뭐 텔레비에서 옛날 나오는 뭐 장면 중에서 부도가 났는데 심근경색 오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가 혈관 조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우선은 하실 수 있는 거 규칙적으로 하시고 너무 기름을 안 먹으려고 그러시지도 말고 적절히 뭘 안 먹고 먹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드시는 거랑 비슷하게 드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님, 겨울에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을까요?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달리기를 하시면 강도가 조금 높으니까 당 소모는 조금 더 걷기보다 많게 되겠지만 길게 하긴 조금 쉽지 않겠죠. 달리기를 하실 때 상대적으로 걷기보다 당을 좀 더 소모할 가능성이 높고 심폐지구력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연세에 따라서 또 다르겠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 길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면 또 길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인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달리기도 좋은 운동 같은데 길게 하시는 것 또 관절이 조금 부담이 되는 지면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요. 달렸다 걸었다를 이제 좀 복합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한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혼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인생님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겨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혈관질환 얘기할 때 당뇨병이 가장 위험이 큰 거였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계절이기는 하죠. 혈당이라는 게 높아지면 끈적끈적해지니까 피가 돌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아무래도 겨울에 활동하기 힘드는 것 때문에 식후당이라든가 당화혈색소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체력이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 조절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겨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약 잘 드시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거 2번, 그리고 음주나 이렇게 액상으로 뭐를 먹거나 또 당뇨병 환자가 젊은 당뇨병 말고는 고령의 당뇨병 환자들은 근육도 별로 없고 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단맛도 나고 뭐 탄수화물류에 국수류, 떡빵, 과자, 뭐 과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식사를 간혹 가볍게 하시다 보면 가볍게 식사하시고 힘이 떨어지면 음식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아주 못 드시고 감염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한 끼는 고르게 살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당뇨 환자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배부른 게 아니라 살짝 배가 찬 듯, 그리고 내부에서라도 반드시 몸을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님인가요? SOL. 전신 혈관 문제가 탈모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네. 탈모도 이제 모든 장기의 기능은 혈관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탈모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또 근육이 많이 늘고 지방은 좀 줄을 때, 그럴 때 또 더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혈관 문제랑 탈모는 영향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근육이 확 조일 때, 확 커질 때 혈관계가 꼭 좋지는 않다고 얘기했죠. 지방 없이 근육이 커질 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근육 커지고 지방도 같이 느는데, 아주 비만한 정도가 아니면 좋을 것 같고요. BMI 25, 연세 드신 분이 25에서 26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근육 많은 분이 30 이상 되는데 근력 운동을 너무 한다, 이런 것도 아마 내려가는 혈류에 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력 운동은 근육이 확확 느는 것보다는 그건 먹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근력을 잘 쓰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식사하고 근력을 잘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님 뵐게요. 오늘 과음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술 마시면서 안주 안 먹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때 운동 안 하고 밥도 골고루 안 먹고 안주 거의 없이 과음을 한 시절이 제법 있었는데, 소주가 기본 3병에서 5병, 지금은 금주금연 거의 2년 차인데 이제는 몸속 폐해는 끝났을까요? 음주와 관련된 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뇌 건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아마 젊은 분들은 바로 회복되기 쉽거든요. 그게 젊음의 좋은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아주 FM처럼 하는 분들이 있나요? 대다수 잠도 안 잘 때도 있고 낮에 잘 때도 있고 또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젊었을 때 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대사 속도가 빠르고 회복시켜주는 능력도 세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나쁜 거 한 거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나쁜 거 한 거가 빨리빨리 회복됐을 거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안 좋은 방향으로 하시다가 정방향으로 생활을 하시면 안 좋았던 게 없어지거든요. 양성혹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쁜 거더라도 초반 것들은 제가 없어진다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술에 의한 영향은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거의 없을 것 같고, 흡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흡연은 꽤 영향이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음주는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이 지금은 안 남아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베라님 볼까요? 네. 추운 날씨에 저혈압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90에 60, 70세입니다. 체중 45kg, 추운 날씨에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이게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뇌로 뿜어내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보다 혈액량도 그렇고 맥박수도 그렇고 더 빠르기 쉽지 않아서요. 뇌로 뿜어내기가 힘드니까 추운 날씨에 심장에 부담을 느끼기 쉽겠죠. 높은 것도 나쁘지만 낮은 것도 심장에서 뇌까지 먼 거리를 뿜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조금 지치는 순간이 되시면은 상대적으로 더 어지럽거나 이런 걸 잘 느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근육이 좀 적으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육을 늘리려고 뭐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를 운동으로 뭐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육류, 단백질류 이런 거를 섭취를 하시면서 혈압을 잡으시는 게, 그게 이제 포만감을 주면서 뇌까지 혈액을 올리기 좀 편안하게 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아마 육류를 조금씩 드시면 훨씬 더 생활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혈압이 낮고 다른 어떤 혈관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아주 싱겁게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간간하게 드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으실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싱거운 음식만을 고집하시지 않으셔도 좋고, 그리고 약간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는 고기류를 드시면 아마 혈압이 조금 더 잘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낮아지고요. 아주 지쳤을 때는 80에 40까지 가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뭐 기운 떨어졌을 때는 그럴 때도 있어서 보통 일반인들은 쇼크라고 생각하는 상태의 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치면 자꾸 졸렵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잘 드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지나치게 야채를 드셔서 변으로 다 나가면 혈압이 더 떨어지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성호님은 고지혈증 2년 전 진단받았는데 약 안 먹으면 심근경색 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고지혈증 말고 나머지 요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고지혈증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또 다른 당이나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하나도 없는데도 혈관이 나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시고 별로 먹는 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또 마르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고 무리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좀 높아지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다 하면 음식 섭취에 있어서 많이 먹는데 적게 먹는데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고요.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먹고 이런 기복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이래서 그런 걸로 인한 위험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사실은 식사는 조금씩 하시고 다른 거 좀 많이 드실 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말고 암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죠. 고지혈증 약 안 먹는다고 무조건 심근경색 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쁘냐에 따라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점박이님은 50대 남자인데 협심증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 스타틴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이 있다는데 걱정입니다. 협심증 있으면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 있어서 많이 낮추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 55까지 낮추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30 이하면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틴 부작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거를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훨씬 더 걱정하셔야 할 뿐이고, 50대 남자인데 협심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언유절하게 일찍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막힐 수 있어서요. 혈관이 심장에 여러 개 있어서요. 대운나님 보면 저는 중대차 뇌동맥 협착 진단 받았습니다. 협착 진행이 1년에 갑자기 70% 이상 생길 수가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70% 생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 부위가 미들 세레브라토리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뇌의 중간 부분을 관할하는 그런 동맥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MRI로 찍거나 CT로 찍거나, 사실은 CT로 찍어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갑자기 70% 이상 막히는 게 그렇게 유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셔서 환자가 직업이 변했거나 뭔가 생활 습관이 확 변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렇게 협착이 진행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뇌는 심장과 달리 협착한다고 하더라도 스텐트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스텐트 넣으면서 중풍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섣불리 그런 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검사에서는 CT보다는 저희가 초음파를 했을 때 이런 경동맥은 초음파로 잡는 걸 MRA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빠르게 진행하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저렇게 생겼다는 건 혹시 어디 다른 데서 옮아 갔을까?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거기를 맞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거는 제가 사진을 본 게 아니라서, 또 제 경우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그 위험을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환자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SNPY님,
선생님 거동 못하는 모친 기저귀 간병 4년째입니다. 올해 없던 혈압과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약을 복용 중입니다. 요즘은 화가 나면 심장 쪽이나 머리 관자놀이 쪽이 아픕니다. 화를 다시 내는 게 좋을까요? 네. 환자분이 지금 이제 사람은 너무 힘이 떨어지면 감정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감정편 같은 걸 보면 감정의 바닥에는 체력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힘이 나빠지면 그냥 확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순간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이라서 뭐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뭐 저축하듯이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력처럼 뭐 먹고 기름으로 지방으로 쌓아서 이런 보존하고 못 먹었을 때 쓰듯이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비축할 수 있지만 감정은 비축할 수가 없어요. 행복했던 거 계속 생각하진 않거든요. 안 좋았던 건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선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도록 순간순간, 어머님이 안 그러셨으면 더 좋겠지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기는 하고요. 참 굉장히 힘든 경우이고 안타깝기는 한데, 우선 지금 환자가 혈압과 고지혈증이 생겼다는 걸로 봐서는 내 거 제때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가 힘든 거와 같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가 식사하시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사서 먹더라도,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게 고지혈증 혈압의 이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약은 복용 중이시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환자가 너무 극하게 힘들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 대부분의 사람을 한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 쪽이랑 관자놀이 쪽이 아프시다는 걸로 봐서는 그쪽의 근육이 너무나 조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게 환자가 그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그런 거가 같이 가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내게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시면은 더 훨씬 힘들어지셔갖고요.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우선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이제 끝내려고 하고요. 어머니가 5개월 전에 뇌경색 진단받고 오른쪽 팔다리가 힘이 좀 빠지셔서 걸으면서 운동 중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지 조언 주시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동료분들과 백두산도 여행 가셨는데 추운데 걱정이 돼서 어떻게 다녀오시는 게 좋을지 추가적으로 팁 주시면 어머니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진단 받으셨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네. 이게 사실은 써야지 돌아오거든요. 근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규칙적으로 뭐를 하는 거에 들어가시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쪽 팔을 잘 못 쓰시게 됐고 입도 돌아가서 말이 좀 어눌하시고 이상하셨는데요. 직업을 가지셨어요. 65세 되는데 직업을 가지시게 되고 그 뭐 이제 뭐를 고치는 스킬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데, 그렇게 되면서 규칙적으로 다니시고 또 거기서 계단도 오르시고 뭐 이러시면서 많이 거의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규칙적으로 나가서 같이 먹고 또 들어오고 이런 그런 활동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그런 활동에 관여하게 같이 참가하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운데 걱정이 돼서 어떻게 다녀오는 게 좋을지는 근본적으로는 보온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 겹 겹쳐 입었다가 조금씩 뺐다가 하시는 그런 보온 중요하시고, 그리고 같이 가셨어도 가급적
그 같이 끝까지 가시는 거 이런 거는 좀 덜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정도 하려고 그러시면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 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주무시기 전에 힘을 조금 남기시고 오히려 가볍게 과일이나 뭐 간식을 단 거를 조금 드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거나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고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단 거 조금 드시고 주무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꿀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요. 네. 마지막으로 그레이님은 남성 호르몬 근육이 많아지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젊은 남성분들 중에서 군대 가서 살 많이 빼고 근육 늘려가지고 왔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을 꽤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혈류 가는 거가 조금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혈액이 더 좋아졌겠지만 혈관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생기시면서 그러는지 잘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탈모가 생기는지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이게 우리가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M자 머리 탈모처럼 M자형의 탈모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급작스럽게 빼면서 근육은 늘리는 그런 상태는 머리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받고 다음에 또 질문 다시 받도록 할까 합니다. 연말연시 잘 지내시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의료 대란이 훨씬 편안해지지 않고 더 불편해지실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 조금씩 주의하시면서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재밌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